도표할 건데 제가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 책 이름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도표의 정석이라고 써 있죠. 저 수학 싫어해요. 수학 엄청 못했어요. 그래서 정석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제가 왜 도표의 정석이라고 했느냐? 예. 네. 역설적으로 도표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라면 수학책에 나와야죠. 예? 수학책에 나와야지 왜 도표가 사회문화에서 나올까요? 도표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을 수치화시켜 놓은 게 도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치화된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면 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게 도표야. 그런데 수학적으로 막 문제, 내가 실행제 도표도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내. 아니야.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야. 양적 연구를 모르는 거야. 원래 우리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를 배울 건데 양적 연구 속에 나타나는 게 도표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수학적으로 한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도표는 수학이 아니다.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수잖아, 이것도. 근데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학 박사님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께 여쭤봤어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교수님인데. 레이시오야. 네? 레이시오 비율이야? 그랬더니 비율, 분수 그걸 알아야지만, 기본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2012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이 책을. 그러면서 매번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지금은 아니겠지. 2012년, 지금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깨달음의 연속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볼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저한테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문제 유형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중복수급자 뭐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도 한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판서 보여요? 빨간색 보여요? 네. 분수와 비율. 자, 분수와 비율을 알면 도표는 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예요. 분수하고 비율만 알면 도표는 되게 쉬워집니다. 애들 가르쳐주고 그러면 안 돼. 니네만 알아야 돼. 어? 자, 그러면 분수의 의미들을 봅시다. 분수가 뭐예요? 그러면 분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모와 분자. 그럼 분모가 뭐예요? 우리 빨간 펜에서 안 배웠어? 분수를 비율로 바꾸고 비율을 분수로 바꿨어. 근데 분수가 뭔지 왜 몰라? 어머? 분수하고 비율은 같은 말이에요. 모양만 다른 거지. 근데 분수는 이렇게 뜻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도표의 관건 중에 하나가 수치를 문장으로 바꾸는 거. 이게 포인트라고. 그런 것들을 해내는 거에서 한 가지만 알면 돼.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분수의 뜻 봅시다. 분수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다가 동글뱅이 칩시다. 분수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 앞으로 선지나 문장에서, 제시문 문장에서 뭐뭐 중, 뭐뭐 당, 뭐뭐의, 뭐뭐에 대한, 뭐뭐 대비 하고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면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끄덕이는 것만 해주면 되잖아. 자, 여기는 분모야. 분수의 분모야. 얘는 분자야. 그렇게 놓고 쓰면 돼. 뭐뭐에 대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분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분수의 뜻이 뭐라고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야.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부분이 되는 거야. 부분이 되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분모는 기준이 되는 거고 분자는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저 피자 좋아해요. 피자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피자. 원이 못생겼죠? 원작을 그리면 뭐다? 변태다. 수학 선생님들 변태다. 어려운 문제 그렇게 풀어내면 변태다. 나는 피자가 어떻게 동그랄 수가 있어? 어쨌든 동그랗다고 치고 자 이렇게 했어요. 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이건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보세요. 전체가 몇이야? 4예요. 부분이 몇이야? 1이에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까먹은 거야. 맨날 근해 공식하고 뭐 미적분하고 인테그랄하고 뭐 이러다 보니 미적분 안 하나요? 리미트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은 거야. 자 4분의 1이래. 내가 아까 그랬어요. 분수와 비율은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율로 한번 바꿔볼까? 몇이야? 0.25 이렇게 되는 거죠. 0.25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도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단위는 뭘로 표현할까요? 퍼센트로 표현을 하죠. 그죠? 퍼센트로 표현을 해요. 퍼센트라는 의미는 뭐예요? 퍼센트라는 의미는 뭘까요? 퍼센트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죠? 컴퓨터에서 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무슨 뜻이야? 나누기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미국 돈 뭐 하프, 쿼터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어요? 몇 센트가 모이면 1달러가 되죠? 100센트가 모이면 1달러가 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뜻은 퍼 10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퍼 10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야. 우리가 받는 어떠한 그 값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냐면 얘를 받을 때 이렇게 받을 거야. 이렇게 받게 될 거야. 얘를 가려진 채로 단위 퍼센트 해갖고 25라는 단어로 이렇게 받게 될 거거든. 그 얘기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퍼 10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나눠져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단위가 퍼센트인 수치를 받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퍼 100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 퍼 100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쉬워져. 왜? 분명히 공식을 줄 거니까. 공식을 주면 그 공식에 얘가 되겠지. 얘가 되겠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 보통 여기서 100을 곱하는 이유가 뭐지? 100을 왜 곱해주는 거야? 좀 어렵나? 전체를 100으로 봤으니까 분자에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됐어 그러지 마. 그냥 얘가 100이야. 그리고 얘가 주어진 값이야. 무조건이야. 퍼센트라는 뜻이 이런 거거든. 봐라. 퍼 100이라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 분모, 분자 이렇게 돼 있지?
얘가 얘고 얘가 얘겠지? 어? 얘가 결국에 값이잖아. 그러면 얘가 결국에 값이 되고 얘가 100이 될 거 아니니? 어떤 공식을 만나든 이렇게 풀면 돼. 아니라고 하면 손모가지 잘라라. 내 손모가지 걸게. 내 강사 인생 걸게. 내 인생 책임져. 그럼 얘기해. 이렇게만 풀면 모두 다 풀릴 수 있어.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봐. 우리는 보면 퍼센트를 받았을 때 이 100이라는 숫자가 전체이기도 하지만 기준이 되는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100분위의 100은 기준이 되는 거지. 그 100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비교되는 숫자를 보여주는 게 분수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전체이자 기준이고 분자는 부분이자 비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 기억 못해도 돼. 퍼 100, 퍼 100, 퍼 100 이것만 기억하면 돼. 퍼센트 받았을 때 수치에다가 퍼 100 쓸 수 있으면 다 돼.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 니네만 알아야 돼. 아니고요. 알려주면서 공부하세요. 친구들한테 알려줘도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잖아.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는데 이런 공식 본 적 있니? 이런 공식 본 적 있니? 이런 공식을 만났어. 도표가 나왔어. 밑에 별표에 이 공식이 있어. 근데 문장 막 이렇게 나왔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만약에 경력단절의 여성의 비율이 50%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보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보라고 얘기했지. 내 손모가지 건다 그랬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한 거는 이렇게 제시된 다음에 선지에서 이걸 해석하라고 나올 거야. 이게 만약에 2025년에 경력단절의 여성의 비율이 5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도표에, 그러면 얘를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아까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은 거야. 뭐뭐에 대한 뭐뭐 중 뭐 이런 말을 쓰면 되는 거야. 봐봐. 15세에서부터 64세 기혼 여성 100명 당자 쓰면 뭐라고? 분모라고. 분모는 몇이라고? 100이라고. 100명당 경력 단절 여성 50명. 이게 선지야. 이게 선지야.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야.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푸는 방법을 알려주니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도표는 해석이라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여기 사용나 해갖고 20번 문제 부양비 문제 나오지? 부양비 문제 보면 니네 이러잖아. 해본 사람, 니네도 다 느낄 거야. 처음 하는 사람들도 다 느낄 거야. 모의고사 시험지 보면 10번, 15번, 20번에 이게 나올 거야. 그러면 10번 봐. 15번 봐. 넘겨. 20번 봐. 다시 10번으로 와. 이런 짓 하지 마, 제발. 응? 읽으면 된다. 이게 부양비라고 나와 있는데 인구 비율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을 때 인구 비율은 유소년, 부양인구, 그 다음에 노년인구로 구성이 돼. 그러면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해?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 전체 인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공식은 이렇게 줬어. 유소년 부양비 20%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럼 해석 어떻게 되지? 부양인구 100명당 유소년 인구 20명.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해했어? 오케이? 되겠니?
해본 사람들은 이거 봐봐 이거를 얘가 22 표현되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지? 퍼센트니까 100이잖아. 얘는 얘고 얘는 얘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시험 문제. 퍼센트로 나오면 그냥 100 하고 분모는 분모로 보고 분자는 분자로 보고. 이게 뭐가 어려워? 나중 보면 이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이 기초를 배우고 나서 뒤에 가면 실전으로 들어가는데 실전 들어갔을 때 내 20번이 이렇게 풀려요. 딱 2달만 참아봐. 2달만 따라해봐. 끊어지면 안 된다. 도표는 결석해도 도표만큼은 봐야 된다. 이게 끊어지는 순간 너희들은 도표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끊어지면 결석하지 마. 결석하더라도 도표는 꼭 봐. 꼭 연습해. 그리고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어떻게 했더라? 그건 쉽던데? 이러지 말고 할 수 있어. 다 썼어? 아직 해. 썼어. 써. 도표 풀어본 사람들은 끄떡끄떡 할 거야 이거. 응? 어머 이런 거였구나 이런 느낌일 거야 이거. 안 풀어본 사람이야 지금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자신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 나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 진짜인데? 성훈이 형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내 성훈이 형 좋아하잖아. 지영이 누나 알아? 이지영 쌤? 지영이 형 말고 형 여기 나오는 지영이 형 말고 지영이 누나 나보다 나이 많냐고? 나보다 어려. 근데 왜 누나냐고? 형이고 누나냐고? 나보다 잘 나가면 형 누나지 뭐야. 자본주의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오래돼갖고 알아. 정한이 형도 알아. 정한이 형 예전에 나랑 학원 수업할 때 난 사회문화 가르치고 그 형은 생리능 가르쳤어. 그랬어. 지영이 누나랑 할 때는 지영이 누나가 생윤사문 가르치고 내가 경제 가르쳤고. 그랬어. 어쨌든 이제 비율을 한번 배워보자. 도표의 기본은 비율이야. 비율은 퍼센트로 표현이 돼. 그리고 이 비율은 분수랑 똑같은 거야. 비율은 비율만 알면 비율끼리는 수치 비교가 가능해. 그런데 절대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 비율 공부를 해볼 거야. 요거 지워도 되지? 요거 지워도 되지? 자, 봐라. 러셀 학원이 있어. 가까운 곳에 시대인재가 있어. 합격률을 볼까? 자, 러셀 학원의 합격률은 95%야. 시대인재의 합격률은 20%야. 왜? 내 집단 의식이 이렇게 없어. 소속감을 지니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니네가 다니는 이곳이 최고라고 생각해야지. 그래? 응?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자, 여기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이제 비율과 수를 읽는 방법들을 배울 거야. 수냐 유리냐. 자, 러셀이 합격률이 높아요? 시대인재가 합격률이 높아요? 말을 못해. 러셀이라고. 러셀이 합격률이 높아요. 가스라이팅 중이에요. 제가 지금 세뇌 중이라고. 합격률 비교하니까 러셀이 훨씬 높네요. 그죠?
불합격률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불합격률 몇 퍼센트야? 그래, 학원 잘 안 오고 맨날 자습 땡땡이 치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카드 찍고 갈게요 엄마 뭐 이러다가 병원 다녀올게요 그러고 안 들어오고 뭐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지. 실외인재 불합격률은 80%. 비율 다 안 해. 여러분도 잘하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똘똘이 드님이네. 똑똑해. 어떻게 알았어? 합치면 100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가 합쳐지면 100이야. 요소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실외인재 불합격률도 이렇겠지. 불합격률은 누가 높아요? 실외인재가 높아요. 합격률은 누가 높아요? 러셀이 높아요. 비율에 대한 비교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러셀은 합격자 수가 많아요? 불합격자 수가 많아요? 합격자 수가 많아요. 우리가 수를 모르지만 비율 속에서 같은 기준의 비율 속에서는 대소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크고 작음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비율이 100%니까 더 크고 더 작다는 알 수 있는 거야. 어떨 때? 기준이 같을 때. 그죠? 실외인재 합격자 수가 많아요? 불합격자 수가 많아요? 불합격자 수가 많아요. 이것도 기준이 같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분수에서 뭐라고 그랬죠? 분모라고 그랬죠? 기준이 분모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기준이 같은 분수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어. 그런데 분모가 다른 분수들은 비교하면 안 돼. 어떻게 비교해야 돼? 기준을 맞추는 작업이 통분을 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수를 비교하거나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 같냐 다르냐가 중요한 거야. 절대 수치의 기준이 같냐 다르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됐어? 내가 너무 어렵게 가르쳐? 이게 수와 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또 물어보자. 친구야, 얘들아, 러셀이 합격자 수가 많아요? 실외인재가 합격자 수가 많아요? 왜 말을 못해? 아니야! 러셀이 더 많아! 내 집 딸이잖아. 이건 내 생각. 너희가 맞았어. 몰라. 왜 몰라? 기준! 단서에도 안 알려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모르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통분. 이해돼? 야, 분수하니까 뭐 다 되네. 가장 기본적인 수와 율에 대한 얘기들이 다 되네. 그죠? 제가 잠 오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에 얽힌 얘기. 퍼센트는 구라쟁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지.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아니야. 제가 그래도 제가 살 수 있었던 거,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2013년도에 EBS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저 어느 학원 누구누구인데요. 정정 선생님 맞나요? 그러길래 네,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는 남부고시학원, 노량진 남부고시학원 제일 오래됐어.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원으로 가장 오래된 학원이야. 우리 아내도 다녔던 학원이야, 그 학원. 우리 아내가 다닐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 책상도 못 갖고 그렇더라고. 근데 누구누구. 그래서 제가 공무원은 안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에 내년부터 사회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경제하고 사회문화하고 그때는 법과 정치였어? 법과 정치 모두 하실 줄 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네, 그런데요. 아, 그러면 저희 한번 미팅을 잡아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그렇잖아. 자본주의 노예잖아. 그리고 그때는 너무 힘들 때였고 막 쉬고 있을 때고 막 그러니까 일단 나갔겠지. 그냥 인강만 하고 막 조금만 학원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갔어. 나갔는데 조건이 파격적이야. 내 연구실 준대. 그리고 계약금을 줘. 계약금이 니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어. 과대평가가 된 거지. 그리고 200명짜리 강의실을 준대. 전용 강의실을 준대. 그 공무원은 원래 이렇게 막 1000명짜리 강의실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200명짜리 강의실을 준대. 오씨,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 책을 쓰셔야 된대. 책을 썼지. 1500조. 세 과목이잖아. 그래서 막 썼어. 다 썼어. 이렇게 썼어. 그리고 개강 첫날 딱 갔습니다. 공무원은 7월 달에 개강을 해요. 갔는데 몇 명 앉아 있었게요? 200명. 어? 200명? 4명. 나는 이 학원에서 나 죽이는 줄 알았어. 아, 나를 사장시키는구나. 그럼 프로야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지가 쓰기는 그렇고 남 주기는 그러면 바로 2군 보내갖고 그냥 월급 주고 끝내는 거.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래도 나는 그건 있어. 여러분들이나 그 친구들, 과거의 그 친구들 모두 다 목숨 걸고 오는 거잖아. 니네 인생 걸고 오는 거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4명? 그래, 해보자. 여학생 3명이었고 남학생 1명이었어. 열심히 했어. 다음 주에 갔는데 남학생이 없어졌어. 3명이야. 오씨, 뭐지?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리고 데스크에 갔어. 데스크에 가서 왜 남학생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청운의 꿈을 안고 노량진으로 올라왔으나 공무원 공부가 자기가 맞지 않다고 전 과목 환불해서 갔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는 어쨌든 아쉽잖아. 야, 200명 강의실에 3명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도 아니야. 저기쯤 앉아서 3명이 듣고 있어. 가까이서 안 듣고. 이 칠판이 이거의 2배가 돼. 근데 판서를 저기서부터 이렇게 막 해놔. 다행히도 3명 다 합격하셨습니다. 너무 축복이었어, 나한테도. 3명 다 합격했어. 그리고 나서 광고가 계약서 조건에 있었어. 버스에 내 얼굴 박혀갖고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그때 메가스터디 들어오거든요. 2015년도에 메가스터디 들어오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버스에 돌아다니니까 메가스터디 형들이 야! 네가 돌아다녀! 그랬을 때 너 어제 왔었냐? 그러길래 장난치신 거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야, 돌아다니던데? 버스에. 그때 버스 광고가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어. 지하철에 이만한 광고 있잖아요. 여기 붙어있는 거. 나는 몰랐어. 붙어있는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이러고 사진 찍었어. 그리고 밑에 프로필에 나이라고 했다. 장한 내사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싫었거든. 그리고 너무 싫거든. 네. 거기에 문구가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써져 있고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1000만 원이거든, 한 달에.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이야, 한 달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진짜 4명으로 보여? 이 75%로 보이지 4명으로 보이니? 아니지. 광고 심의편에 걸리니? 사실이잖아. 그치? 그래서 구라쟁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났다, 그 다음에. 깜짝 놀랐다, 나는. 학생이 그렇게 빨리 불어나는지 몰랐다. 공무원에서. 그때 공무원 붐이었거든요.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나 강의실 옮겼어요. 1000명 강의실로. 끝에 친구는 얼굴도 안 보여요. 모니터가 5줄이야. 아, 나 인생 피는 줄 알았다?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극복됐나? 자본주의 노예라서?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어. 막 수업하다가 나가고 막 그랬어. 우리 실장이 힘들어하고 그랬어.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음 문구는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교수라고 이렇게 문구가 맺어져 있죠. 근데 왜 내가 여기 있을까? 또 시련이 오죠. 국가에 의해 실업자가 됩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사회가 없어졌어요. 시발. 인생이 이래요. 그래서 나 러셀 왔잖아. 러셀 첫 해에 제가 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3명. 끝까지 3명. 한 명도 안 떨구고 3명.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두 번째 해부터 20명. 근데 올해는 왜 그럴까요? 다른 학원은 막 50명 그러던데 왜 그럴까요? 제니쌤이 춤을 많이 추셔서 그런가? 나도 그래서 릴스 수학선생님이랑 한번 쳐보려고 우리 제자랑 한번 쳐보려고 같이 여기 저기 뭐야 내신간에 있는 내 제자랑 같이 쳐보려고. 어때요? 보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춤춘 적이 있어요. 메가스터디 즐거운 메가생활이라고 쳤다가 박제당해갖고 부끄러워서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짜장면 먹방하는 것도 보여줄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있진 않겠죠. 여러분들을 재우지 않으려고. 어쨌든 %는 뭐다? 구라쟁이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시문항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셔야 돼. 이 문제를 풀 때는 눈에 띄셔야 돼. 문제를 자, 나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초보자니까. 튜토리얼을 나랑 같이 볼게요. 여기서 보이는 내가 원하는 글자 한 글자만 찾아보세요. 뭐뭐 중, 뭐뭐 당, 뭐뭐의, 뭐뭐에 대비, 뭐뭐에 대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를 하나 찾았어. 찾았죠? 그죠? 그럼 뭐가 분모가 돼? 뭐가 전체가 돼? 뭐가 기준이 돼? 옛날엔 이런 것도 문제 냈었어. 임금 근로자가 기준이 될 거 아니니? 그럼 임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을 물어봤지. 임금 근로자는 뭘로 구성돼요? 옛날엔 그냥 물어봤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의 요소밖에 없으니까 제가 1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하면 뭐라고 내겠어? 이런 거 내겠네. 초졸 이하의 여성의 정규직 비율을 물어보겠네. 그러면 이게 정규직 비율이겠지. 왜 전체가 100이니까. 그렇지 않아? 이걸 물어봤었어.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 이런 건 안 물어봐. 이렇게 안 주고 그러면 니네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쓸 거거든. 뭐 이걸로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옛날에 상식이라고 안 가르쳐줬어 이거. 옛날에 더 빡셌어. 자, 봐. 단위가 뭐라고? 퍼센트. 자, 이제부터 집중해봐. 초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할 거야. 초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비율을 물어봤지. 비율은 비율 그냥 있는 숫자를 비교하면 돼. 비율을 물어볼 때는 숫자 그대로를 대소구분하면 돼. 크고 작은 비교를 하면 돼. 근데 자 초졸 이하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물어볼 거야.
이거 괜히 줬다. 지금 안 되는데. 미쳤다. 수를 물어볼 거야.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몰라요. 왜요?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더해. 더해서 100이 되면 기준이 같은 거야. 100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거야. 선생님 100으로 맞춰서 나오면 어떡하죠? 그럴 리가 없어. 묻고자 하는 게 그거 아니잖아. 니네가 이거 비율하고 수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100이 아니야. 단서가 없어. 그러면 땡 이러면 된다. 되겠어? 자, 그 다음 초졸 이하와 중졸을 비교를 해볼게. 초졸 이하와 중졸의 여성의 비율은 초졸 이하가 크다. 맞겠죠? 왜 비율? 그냥 숫자만 비교하라고 얘기했지. 근데 초졸 이하와 중졸의 여성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물어봤어. 같은 여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 아니야. 카테고라이징을 잘해야 돼.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카테고라이징이지. 그러면 기준이 다 더해봐. 100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또 이런 거 물어본다. 고졸 이상. 고졸 이상은 얘네가 고졸 이상이잖아. 고졸 이상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77.1%다. 맞아 틀려? 틀려. 지금 얘 기준 알아 몰라? 통분할 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더해. 근데 값은 나올 수 있어.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야. 44.9에서 32.2 사이에 존재해. 평균값이어야 되니까.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 하지마. 어려운 거 하지마. 얘는 못 더해. 이것만 하면 돼. 알겠죠? 다 했네. 그러면 내가 이제 3분쯤은 이 문제 풀 수 있겠네. 화이팅! 내 사진. 3분 줄게요. 시작!
자, 다 풀었어요? 잘 풀려요? 네. 잘 풀리면 내가 잘 가르쳤네.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잘 봤기 때문에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푸는 스킬과 제가 푸는 스킬이 달라야 되겠죠. 네. 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들 그 문제에 보면 단서나 별표가 있어요. 단서나 별표가 나오면 그게 나랑 관련이 없어. 땡!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단서가 엄청난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엄청난 거를 얘기해줘.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간의 변화가 생기죠. 기간의 변화가 있죠, 여기. 그리고 증가한다, 감소한다, 늘어난다. 요거 가지고도 문제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간의 변화와 이런 수치의 변화를 주면 얘는 변화율 물어보는 거예요. 변화율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변화율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율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느냐? 이 변화율은 지금 분모와 분자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야. 분모가 크게 변했는지 분자가 크게 변했는지. 이 기간 앞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 얘는 분모가 여기 있을 거야. 분모가 여기 있을 거야. 기준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간이 나타난다는 거, 수치의 변화와 기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꿀팁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이 없는데 분모 분자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분모하고 분자하고 같네. 그죠? 그러면 얘네 정리 한번 해볼까? 고졸분해, 중졸. 고졸분해 중졸이야. 얘를 몇으로 볼까? 1로 봐. 아이씨, 1은 좀, 야씨, 임금을 비교했는데 100만 원은 하자. 100이라고 그러면 여기 몇이야? 78이지. 근데 밑에 거가 분모가 어때? 같지. 그러면 고졸이 100일 때 계졸이 얼마? 120이라는 얘기지. 맞니? 어차피 분모가 같잖아. 그럼 얘하고 비교 돼, 안 돼? 돼. 왜? 기준이 같으니까 비교할 수 있어. 대소구분 할 수 있어. 이거잖아. 여기도 한번 해볼까? 얘가 100일 때 얘가 72, 얘가 60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미안해 114 미안해. 이제 이동할 때가 됐나봐. 지금 되게 나 살 떨리고 있거든. 차 안 막혀라 그러고 살 떨리고 있거든. 자, 이걸 가지고 볼 거야. 니네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변화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함정이야. 중졸 평균 임금은 뭐를 기준으로 나와야 되지? 고졸 평균 임금으로 기준이 나와야 되지. 그죠? 중졸 평균 임금이 어떻게 변했냐면 0.78에서 0.72로 변했어. 어떻게 됐지? 떨어졌어. 그런데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거야? 고졸분의 중졸을 구한 값이야. 그죠? 그런데 단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졸 평균 임금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왔지. 지금 표현한 거야. 이 값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이 공식에서 나온 거야. 이 분수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값을 가지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어떻게 나와? 일정하거나 조금 증가하거나 감소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값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하였다 하면 아니야
알 수 없다가 답이죠. 알 수 없다가 답이죠. 이해했어요? 네? 되겠어요? 오케이. 이것만 알면 뭐 끝났지 뭐. 여기 봐. 얘 남성. 이가 비교돼 안 돼? 안 돼. 비율로서만 물어보면 되겠지. 근데 수를 알 수는 없겠지. 근데 여기에 임금이나 여기에 임금은 모두 다 수를 나타내는 거겠지. 인구나 임금은 수를 나타내는 단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지금 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남성 평균 임금을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죠. 기준을 안 알려줬죠. 분모를 안 알려줬죠.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거 돼?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퍼센트 포인트를 배워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그 다음 2012년 남성 평균 임금은 여성 평균 임금의 2배보다 적다? 같은 기준이네? 같은 연도니까 같은 기준이겠네? 그러면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라고? 60이고 얘를 어떻게 해준다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끝! 얘가 2배보다 적다. 맞지? 그 다음 마지막 중졸과 대졸 간의 평균 임금의 차이. 중졸과 대졸 간의 평균 임금의 차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평균 임금의 차이는 42. 여기하고 여기하고 평균 임금의 차이는 42. 그런데 얘보다 얘가 크다고 우리는 조건을 줬어. 그죠? 그러면 이건 마치 피자로 얘기하면 스몰 피자의 한 조각과 라지 피자의 한 조각? 그 얘기로 할 수 있겠지. 스몰 피자의 한 조각이 커, 라지 피자의 한 조각이 커. 우리가 그랬잖아. 전체, 기준이 전체라고 그랬잖아. 전체가 크니까 한 조각의 크기도 커진다. 이런 거잖아. 끝! 되겠어?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네.